안녕하세요. 타이거 ETF의 두지영 매니저입니다. 한창 뜨거워진 날씨,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여름만큼 올 한 해 증시 뜨거웠던 시장이 있죠. 바로 일본 시장입니다. 올해 일본 시장은 어느 때보다 글로벌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관심은 워렌 버핏의 상사 투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일본 5대 종합 상사에 지분 투자를 확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일본 주식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최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지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일본, ETF로 일본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안상혁 팀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그리고 일본 주식시장과 경제라고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있죠. 장기 불황이랑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란 키워드를 많이 꼽으시는데요. 과거와는 달라진 일본 시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최근엔 어떤 모습들이 일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역시나 장기 불황이라는 단어로 알려질 정도로 일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안 좋은 상황들의 예시를 좀 들어보면 경제 성장세가 일단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가도 제자리에 머물러서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들, 낮은 수준에서 머물렀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비도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또 크게 변함이 없었고, 그렇게 소비도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소비가 일어나야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도 돈을 더 벌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들도 딱히 성과가 좋지 못하고 결국에 주식시장도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굉장히 상승세가 느린, 그리고 굉장히 낮은 모습들을 보였던 게 최근에 거의 한 30년간의 일본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최근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모습의 대표적인 이유를 좀 들어보자면 역시나 이제 주식시장의 상승이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거의 약 한 30년 만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성장이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올해 모든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일본이 더 독보적으로 많이 오른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초부터 올해 6월 14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17.8%, 그리고 S&P 500 지수가 13% 상승하는 데 반해서 일본의 대표 지수인 니케이 225 지수는 약 26.5%,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와, 팀장님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주식시장 일본에서 거의 랠리가 일어났네요. 게다가 선진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가 상대적인 매력도도 높았다라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수한 성과는 단순히 외국인이 주목했다라는 걸로만은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본에 불어오는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상승 이유들을 좀 종합해 나가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요소가 역시나 일본의 정책적 요인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사실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전부 다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물가가 빠르게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금리도 그만큼 빠르게 상승을 시켰었고, 그만큼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반면에 증시엔 또 타격을 줬었던 부분들이 작년 한 해 있었던 일인데, 반면에 일본은 좀 다르게 그런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도 빠르게 성장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금리도 굳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리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도 빨리 올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 오고 있던 금융 완화 정책을 올해도 유지하겠다고 일본 정부에서 일단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또 상대적으로 또 많이 낮다 보니까 이제 촉발되는 좋은 점이 바로 엔화 약세입니다. 이 엔화 약세가 상승 추세의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본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역시나 엔화 약세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또 엔화가 약세니까 상대적으로 마진도 확대가 되고 다른 경쟁국 수출 기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의 올해 1분기 경상이 PMI 지수 모두 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경기 정상화로 진입하는 게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려보자면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금융 완화 정책이 드디어 주가 상승세로 조금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금리 인하와
엔화 약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혹시 그럼 엔화 약세가 또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나 엔화 약세가 저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가장 좋은 부분은 바로 여행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본이 굉장히 여행 제한을 늦게 푼 국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리오프닝 효과도 좀 뒤늦게 찾아온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드디어 이제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리오프닝 효과도 있었고 그에 더불어서 또 엔화 약세까지 이제 겹치면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에 299만 명 정도가 이제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방문자 수였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299만 명에서 굉장히 빠른 폭으로 감소를 했었고요. 근데 드디어 올해 4월 기준으로 195만 명. 아직 뭐 완전 성장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성기까지 이제 슬슬 다다르는 다시 한번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느끼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혜를 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일본 엔화 때문에라도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엔화 약세는 많은 외국인 관광자를 끌어오는 역할도 있었고 일본 기업 마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일본 증시가 좋았던 이유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일본 증시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래의 증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성장 동력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최근에 이렇게 정책적 요인들 외에도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기업들에게 개선책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개선책이었냐면 PBR 1배 이하의 기업들에게 너희가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각자 마련을 해와서 실제로 실행을 해라. 뭐 요약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요청 이후에 실제로 뭐 금융기업, 뭐 상사기업, 자동차, 뭐 중공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기성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 확대 공시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223건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게 269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금액도 또 증가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주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 국내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일본 증시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실제로도 워렌 버핏을 필두로 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PBR 1배 미만의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는데 이제 일본에 많았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책들을 실시하면 조금 증시 자체가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앞으로의 일본 증시가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는 네. 아무래도 최근에 글로벌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이 또 잘하는 산업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가장 주목받는 게 최근에 아무래도 뭐 AI도 있었고 뭐 자동화, 로봇 이런 뭐 테마들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이 AI, 로봇 등 이 향후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굉장히 그렇죠. 좋은 테마들에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실제로 보이고 실제로도 선두권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또 일본 증시에 주목받는 또 마지막 이유를 얘기를 해보자면 반도체가 또 있겠죠. 최근에 탈중국 추세 그리고 공급망도 개편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반도체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혜들이 실제로도 스포트라이트가 다 일본으로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일본 증시에도 뭐 미래 성장성이 없느냐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일본이 이미 잘하고 있고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잠깐 해보면 여태까지 올랐던 이유랑 그리고 앞으로도 유망한 이유를 나눠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좋았던 이유 먼저 설명드리면 워렌 버핏의 상사주 투자로 외국인들의 관심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금융 완화 201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효과가 부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경기 모멘텀 개선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 정책까지 일어나면서 일본 증시 자체가 전체 밸류를 다시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증시 앞으로도 괜찮을 거로 보여지는 이유는 마침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글로벌 증시를 선두하는 AI, 로봇, 반도체 이런 산업들의 선두권, 리더 기업들이 일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투자하려면 어떤 ETF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크게 두 가지 ETF를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 ETF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니케이 225 지수가 있고 니케이 225 지수를 추종하는 ETF고요. 이 니케이 225 지수는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다양한 주식 종목들 중에서 업종 대표성하고 유동성을 고려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225개 기업들로 모여진 이제 지수고요. 국내 대표 지수인 뭐 코스피 200 지수라든가 미국 S&P 500 지수처럼 뭐 국가를 대표하는 주식시장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부분인데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좀 신기하게도 가격 가중 방식이라는 거를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이 가격 가중 방식은 뭐 기존의 구성 종목이 여러 개가 있고 이 구성 종목들의 주당 가격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주당 가격이 비쌀수록 비중이 더 높고요. 주당 가격이 낮으면 비중이 좀 적어지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잠깐 예시로 들었던 코스피 200 지수나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어서 이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이 225 지수에서 대표적인 구성 종목도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제일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죠. 유니클로라든가 이 띠오리 같은 이 패션 브랜드들로 유명한 패스트 리테일링 그리고 그룹 회장인 손정희 회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또 그룹이 소프트뱅크 그룹도 이 니케이 225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화 기기 분야에서 거의 글로벌 수준 높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환학이라는 기업이 또 이 니케이 225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주신 기업만 들어봐도 진짜 제가 알만한 기업들도 다 포진되어 있는 대표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랑 비슷하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가격 가중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혹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환율의 성과가 영향을 받는데요. 원화, 엔화 환율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처럼 엔화 환율이 갑자기 이제 떨어지게 되면 엔화 약세로 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그래서 ETF에도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추가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원화가 약세로 가고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간다면 지금 원화 환율이 예를 들어서 100엔당 8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100엔당 1000원으로 가게 되면 ETF의 성과가 환율로 인해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 해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는 또 듣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최근에 엔화가 8, 9년 만에 제일 낮은 수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또 없을까요? 그런 ETF가 두 번째 말씀드린 ETF인데 바로 타이거 일본 N선물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N선물 ETF에도 이제 한국 거래소에 뭐 상장된 엔화 선물에 직접 투자하신 방법도 있고 뭐 엔화를 환전하신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엔화 투자 방법이 있지만 일단 뭐 환전은 환전 비용이 들고요. N선물 직접 투자는 또 계약당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실 텐데 N선물 ETF로 활용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게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 ETF도 어쨌든 엔화 선물에 투자하는 ETF다 보니까 선물에 투자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ETF가 성과가 좋아지려면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된다. 나는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일본 N선물 ETF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여행 갈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엔화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일본 시장에 ETF로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일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말씀 주셨는데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일본 시장, 일본 대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였죠.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 ETF 그리고 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죠. 타이거 일본 N선물 ETF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ETF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연금 계좌에서도 투자하실 수 있고요. 개인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게 되시면 세금 또 세제적인 혜택도 있다는 점 잊지 말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한번 일본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